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1장, 돈은 인격체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고 부른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가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더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고, 돈은 당신을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어서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그래서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복리의 비밀.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한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4천 에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4천 에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사는 대신 연간 세후 6%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1,000,000,000,000,000,000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연간 6%로 1,000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비누와 복리다.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에 개인 위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한다. 투자에서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워렌 버핏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지, 결국 워렌 버핏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그 어떤 핵심을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워렌 버핏이 얼마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랑스와 국왕 이야기도 지금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에서 보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워렌 버핏, 그리고 그 복리의 마법을 일어날 만큼 오래 살았고 오랫동안 투자했던 워렌 버핏 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서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로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서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지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며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그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인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다이아몬드라고 모두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이라도 다 같은 금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D부터 Z까지 23등급으로 결정되고 금도 순도에 따라서 같은 무게라도 그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 그런 것처럼 돈이라고 똑같은 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돈도 투자 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야 하는 품질 낮은 돈도 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한다.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작다고 이해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이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리스크의 의미는 리스크가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손실도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는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반대다. 사실은 가장 폭락했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있는 때다라는 거죠.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 남들이 욕심낼 때 나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지점, 그 불황 상태가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라고 본 것이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다. 리스크는 정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데이터다. 평균이라는 말처럼 실속 없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 매몰찬 사람이 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회식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 줘야 한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이제 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자식 없는 큰아버지로부터 100억이라는 거금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유산을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연간 물가 상승률을 이익에서 제한다. 이걸 가지고 한 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주식을 할 수도 없고 부동산도 별로라서 결국 예금을 했는데 예금을 했을 때 100억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상당히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제하고 나니까 한 달에 100억 원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2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직장 그만둔 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 100억 원이 불려놓는 그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그런 것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100억 원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100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나에게 276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 자산의 힘과 같다.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가진 고품질의 자산이다. 둘째, 돈은 버는 것만큼 지키기도 힘들다.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세 번째, 정말 100억 원을 가졌어도 276만 원 급여 생활자의 생활 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하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100억 원을 벌 사람이니 미리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거의 전장을 제가 읽게 되는데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한다. 거의 모든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이념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서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가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서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게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는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을 따로따로,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잘 차려진 밥상에 네 달이 해당한다.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부자가 되는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또 하나의 표현을 한다면 자본 이익이 내 소비보다 많아지는 날이 부자가 되는 날이고 경제적인 독립 기념일이다.